저희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색다르고 또 한국적인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소셜 하우징이 접목되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발표하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원 프로젝트 옥 대표님께서 한국의 사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정진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이사가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로젝트 옥은 회사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젝트 OK 이라서 이제 옥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옥의 옥을 이제 집 옥자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그거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주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는 우리들의 집이라는 걸 줄여서 우주고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우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주인들을 얼마나 많은 우주인들을 이제 양성해낼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고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건축이나 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고 이제 막 시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매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좀 이제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례 발표는 좀 뭐랄까요,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마지막 섹션이니까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듯이 BOP 시장이 저소득층에만 BOP 시장이 전 세계에 있는데 BOP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일 것 같습니다. 각 사회별로 BOP라는 이제 층이나 거기에 대한 소득 수준이 다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대학생들을 주거 문제에 한해서는 BOP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지 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BOP의 대상자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에 좀 착안을 해서 저를 포함해서 실제 대학생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시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요즘에 대학생들의 질문 뇌구조를 한번 좀 봤습니다. 등록금도 있고 학점도 있고 외모도 있고요. 스펙도 있고 여행도 있고 이성교제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잘 사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주거 문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록금과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 보시면 국가의 장학금을 지원해준다거나 학자금 대출이나 교내 장학금 같이 굉장히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를 본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보증금이라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안이 좀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Y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가를 보면 저희가 이거 주거 문제가 굉장히 등록금보다 오히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실제 서울에서 대학을 간 친구와 지방에서 거주하지만 서울로 유학 온 친구의 생활비를 보시면 한 1.7배의 비용이 더 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런 경우에 지방에서 사는 친구가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돈을 낸다기보다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내야만 경제적으로 맞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몇만 명 정도가 있느냐 보면 이제 서울 소재 대학생들 약 50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약 14만 명 정도 꽤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런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디서 살고 있냐라고 보면 약 40% 정도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20% 정도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뭐 전세 등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고시원에 살아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시원이 보통 평균 한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내는데 한 이 무대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게 되려나요? 그 정도 가격에 침대만 딱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는 친구들이 전체 14만 명 중에 15%니까 한 2만 명 정도는 그렇게 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학생들의 대화를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주거비 마련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있다라고 63%나 그런 데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도 있고 주거비 절약을 위해서 동거를 해봤다. 그래서 평균 동거인이 10명 중에 2.5명이나 됩니다. 그 하숙을 하는 13만 명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불만스럽다라는 이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의 주거 생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약 14제곱미터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저러한 이제 대안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은 그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집값은 여전히 계속 매학기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저히 대학생들의 능력으로는 본인의 개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렇게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주거비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는데 집값이 그럼 왜 올라가느냐라고 보면 물가 인상이라는 게 가장 크지만 대학가 집주인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이제 월세로 이제 수익을 버시는 분들 같은 담합 이제 시장 가격을 만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제한적이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대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또 가장 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정서적인 문제죠. 자취가 너무 힘들다. 혼자 집에 돌아오면 외롭다. 그다음에 우울증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취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정서적 문제에 대한 케어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학생들이 외롭게 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여지껏과 같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 새로운 프로젝트 우주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형 소셜 하우징이고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자아 성장을 돕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아니라 문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주거라는 공간은 어떤 저희들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위에 사실 얹어지는 다양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보여드리는 부분은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궁금해하시는 과연 이게 그러면 돈이 될 것인가, 돈을 얼마나 받기 위해서 받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거주자인 대학생들에게는 보증금 없이 월 25만원에서 30만 원만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란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바틀렉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주가 대학생들에게 주거 공간과 우주인 육성 서비스라는 것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증금 없이 월 30만 원 정도의 저희가 월세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은 어디서 받게 되느냐? 지자체와 기업,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 기존에 이제 월세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셨던 분들한테 받는데요. 먼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여기 서울시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니까 좀 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빈집,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이미 거기 주거인들을 다 퇴거한 상황에서 빈집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무료 또는 저리로 대출 저희에게 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슬럼화된 지역, 이따가 저희가 2호점이 지금 어디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슬럼화된 지역을 이제 전체 삶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의 사회공헌 패러다임은 사회공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계상 자체를. 그래서 한번 쓰고 나면 소모되는 이제 자원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자금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를 들면 뭐 삼성이라고 예를 들면 삼성한테 10억을 받습니다. 저희가 10억을 받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저희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저리로 1%에서 2%대로 혹은 무이자로 삼성한테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장기로 저희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5년에서 10년 뒤에 저희가 상환을 할 때 지금 올해 투자했던 10억이 이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요. 죄송합니다. 혹시 삼성 관계자 계시면 죄송하고요. 그 10억이 돌아가는 거고 대신에 저희는 삼성 하우스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지는 1호점부터 쭉 있을 텐데 프랜차이즈 옆에 뭐 우주 삼성 하우스라고 해서 삼성 브랜드 로고가 노출이 되고 그 집 자체를 어떤 원하는 디자인으로 삼성을 노출시킬 수 있는 브랜드 컨셉이 담겨 있는 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그 집 자체를 마케팅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저희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보다 싼 가격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노출당하는 거에서 광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무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가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독자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받지만 광고 서비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무가지 서비스들은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임대주택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나라 일본만 봐도 임대주택 시장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거기서 일본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번 달에 첫 이제 합작 회사를 국내에 설립을 해서 임대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주택을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부동산 여기 계시겠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이 향후에는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택 보유자 지금까지는 개개인의 이제 집 소유자들이 본인의 복비를 내고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떠날 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다 하고 운영 관리까지 하는 차원에서 있었다면 저희 우주한테 집을 주시면 저희가 매달 확정된 월세를 드리고 대신에 저희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플러스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다시 해드리고 무료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를 했던 것들은 받지 않고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집을 저희가 하나를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들의 사용원 자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천억 단위를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 중에서 일부라도 저희 쪽에 유입이 된다면 저희가 그것 통해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저희 우주에 집에 들어오고 싶은 거주자들 모두는 저희가 만든 웹페이지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정확히 지방에서 올라온 서울에 재학하는 대학 20대 대학생들의 DB를 모으게 됩니다. 플러스 물론 더 관심 있는 친구들 다 오겠죠. 그 가족들까지도 물론이고요. 그러면 약 20여만 명의 DB를 확보하게 되고 저희는 그 DB를 통해서 액티브 광고나 여러 기타 광고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주가 단순히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저런 혜택만을 주느냐 또 저기 빠져있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주인들은 단순히 와서 자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조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다. 그럼 저희가 4명을 법 쉐어하우스에 같이 살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실제 변호사분들이 같이 가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앞으로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겠다. 이제 영역별로 따져보면 미술, 음악, 창업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앞으로 컨셉샵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2호점은 미술가가 되고 싶은 대학생들이 지금 이미 멘토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4명 플러스 앞으로 생겨나는 지점별로 있는 그 우주인들 간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우주인들 얼룸나이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집이라는 공간을 갖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저 거주자들, 우주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거라는 공간 안에서 자기네들의 자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자원들이 모여서 될 수 있느냐. 공유경제의 컨셉에 따라서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러면 우주는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느냐. 지역 주민들 중에서 고용을 창출합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키퍼들을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분들, 60대 혹은 시니어들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하우스키퍼가 되시고 대신 저희가 일정 부분의 월급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요. 근데 거주자 중에서 저는 30만 원도 없어요 하는 거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들이 있는데 30만 원을 저 친구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 저 친구들은 월 10,000원 정도를 내면 한 1년 정도로 12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대신에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상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 분들에게 아직 제안은 안 했지만 저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사실 저희가 저게 만약에 아무도 안 도와주신다면 를 대비해서 대부업체를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저희가 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의 모델이 아니라요. 저희는 철저하게 수익을 남기는 모델로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소셜 벤처라는 게 반드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도 지금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신혼부부 아까 그 SOS 그룹 사례처럼 여러 가지 대상자들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소셜 밸류를 창출하느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의 주거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함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죠. 메토드를 연결해서 실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텐데 저희가 대부분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의 소셜 하우징이 될 이 주거 공간들은 굉장히 낙후되거나 버려진 집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집들도 들어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을 창출할 것이며 대학생들이 들어가면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파벨라 사례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슬럼화가 되어 있는 지역들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의 실천에 장악이 될 텐데 대학생들이 이제 같이 살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쉐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목욕용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뭐 재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 유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에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공간, 성장, 그리고 지역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은 아까 같은 말이지만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장 부분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자아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입주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들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 저소득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외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술을 하는 친구는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재능 기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대학생들이 맨데토리로 지역사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간과 성장과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처음에 저희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내년도에 5개 지점을 설치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벌써 뭐 한 3개 정도는 이미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 5개라는 것은 뭐 퀀티티는 초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다양한 코워킹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영리 영역, 비영리 영역, 뭐 사회적 기업 영역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우주라는 게 지금 처음 나오긴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어떤 브랜드 이제 파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거에 통해서 이제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우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뭐 시설 확장성을 가진 소셜 하우징이라는 아이덴티티와 컨텐츠 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셜 하우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대기업 사회공헌 이제 특화 모델을 수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제공을 받아서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 운영 노하우를 매뉴얼화해서 앞으로의 임대주택 비즈니스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 컨텐츠 문화 기반이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교류나 공동 작업 수행 그래서 뭐 미술하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작업물을 만들어내면 그 그림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멘토링이나 자기성장 지역사회의 발전 유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집을 만들 것이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지금 디자인 시안은 일단 새로운 시안들이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지금 종로구 권농동이라고 그 창덕궁 비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역에 한옥집, 옛날 한옥집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서울 지역 내에 어떤 한옥이라는 그런 결을 저희가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가던 간에 표현하고 싶어서 굳이 한옥집을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로 시장에 나온 주택을 전대차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자체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잠깐 그 1호점 지금 디자인 시안들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 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오래 걸리시네요.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 중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는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유명한 건축학과나 프랑스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파슨스라는 어떤 디자인 스쿨에서 전공한 한 10명 정도의 디자인 그룹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산의 시민 아파트, 가장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이죠. 이제 뭐 달동네보다 더하다고 한데 무한도전의 뭐 여드름 브레이크에 나왔던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어떤 독지가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주신다고 하셔서 저게 2호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적인 이제 어떤 느낌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한옥을 저희가 개조를 해서 대학생들과 공유한다면 2호점 같이 가지는 의미는 슬럼화된 지역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뭐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빈집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그 빈집들을 기꺼이 내주시면 저희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무료임대를 통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대학생들이 저 지역사회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많아지면 저기 슬럼화됐던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뭐 아까 시설 부분은 저렇게 하고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을 만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임대사업자지만 문화사업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점별 컨셉에 맞는 인원의 선발과 활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자 혹은 미대생들을 위한 사람들을 어떻게 뽑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구조로 확보하는 일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멘토들을 연계해서 멘토들이 직접 멘토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주인끼리 어떤 연계 프로젝트를 같이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지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단순히 대학생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나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오프라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 예를 들면 뭐 강연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공간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친환경 비누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친환경 비누를 저희가 사서 매출을 일으켜드릴 수도 있고 디자인 시공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시공을 맡김으로써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리스크,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지자체 혹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팀들이 연계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하이브리드 그 밸류체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대학생들이 그냥 잠만 자고 떠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 통장님, 반장님, 지역 어른들과 어떤 행사 한 달에 한 번 뭐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같이 어떤 것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단순히 대학생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서 살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어떤 포인트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만원하우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 크레딧을 활용을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주인들의 성장을 저희가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의 대학생들 유입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좀 더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존까지의 이제 주거 문제, 주거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한계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문화사업자를 지원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의 참여로 더 큰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간, 즉 우리가 만들어내가는 우리들의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우주의 주인은 뭐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추진할 아주 멋진 이야기 들어주신 김정은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1세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션에서도 두 분께서 앞으로 오셔서 저희들 혹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대표님 또 니콜라스 앞세로 오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질문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복도 양쪽에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질문하시는 분의 그 성명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위쪽에 가서 커피를 있는 갈러리로 이렇게 진행할 텐데, 그래도 프랑스와 한국의 아주 재미난 사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대학원생이고요. 사회적 경제랑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된 한민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셨던 니콜라스 씨께 네,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과 프랑스는 그 사회복지나 사회적 경제의 그 체제라던가 정부 체제라던가 되게 많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특히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라는 그 용어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가 잘 뿌리게 박혀 있고 시민사회도 잘 성장해 있는 단계인데 한국은 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네, 발전하고 있는 정말 스타트업 단계인데 그런 배경 하에서 도시 그 공유 도시를 서울에 이제 정착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에 정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파리에서 했을 때 파리에서는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는지 네, 궁금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Sorry. Thank you. Thank you for this question, for these two questions, if I understand. The first answer regarding Korea and France and the differences we have. Yes, of course we have differences, we have lots of differences, but you know, France had also lots of differences with Germany for years and years. France has lots of differences with the United Kingdom as well. We fought a lot with the United States. So, I mean, we're all very different one from another. And so what is interesting in globalization, I think, is that we have to base the best part from globalization. Globalization brings inequalities, of course, but it also brings the contact, the fact that we are all connected, that we can all work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that's, I think, something that is really important, is that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So, okay, we developed social economy for now 30 years for Groupe SOS, for 100 years maybe for France, so social economy is very big. But, you know, that's a very strange question coming from a Korean person, because you're the country that achieved to be from a quite poor state to become a developed nation that is recognized in the world. So you're totally able to develop social economy very quickly as well. And I'm really confident. And you have the chance, that is a huge chance, to learn from the mistakes that have
been made by other people, especially by us, by continental Europe, by the Anglo-Saxon, Americans, US, and you can learn from this experience, and I think it's very good. So you can go straight to the right solution. And just my last word, if it's okay for you, just the last word is that I think that Asia globally is facing a new revolution, and China as well, all the countries of Asia, which will be social, a kind of social revolution. Because now you worked a lot, you pallied a lot for years, but now you understand that inequalities are not good for society and that we need to find solution for that. And now you have to think to a model that is, our model is very costly, the continental Europe model, but we developed also alternative like social enterprise. And I think it's the right moment because of this new revolution and because this model exists, it works. Groupe SOS shows that it works, it can work. So it's now time for Korea to invest social entrepreneurship. Sorry. 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 질문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한국과 프랑스는 경제적인 그런 시스템 차이가 존재를 하지만 지구와의 가장 좋은 점이 이러한 불평등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이러한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가 세계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결 방안 모색을 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발전에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이러한 계속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 초반에 있을 어려움들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Just to answer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that was only the first one, but very briefly. You know, we expand in more than 30 countries, Groupe SOS. So all the time when I go to a foreign country, the people tell me, oh, you know, it's maybe like this in Europe, but our society is very particular. It's very different. Culturally, it's very different. We have lots of differences, so we cannot adapt because the government is like this, the companies are like this, the tax system is like this, the welfare is like this. So all the time you hear that, but at the end, you always succeed because you're above all these kind of things. You do that for social good. And I think that social good, all the people in all the world, they want the social good and they want their population to be happy, to be good, to have a fair society. So we can really overlap these difficulties, you know, whether they're tax difficulties, legal status, and so on. We can find the solution always exists. It's just that you have to be really strong and to say, I want to go there, and you can do this. And you have the chance to live in a country where from 2007 the government decides to go through to social business, and I'm sure you will succeed in a very brilliant way. 프랑스의 경우는 다른 타 지역과 달리 매우 특화된 지역입니다. 프랑스가 처음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런 초기 출범 당시에는 매우 많은 다양한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나 같은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강한 목적 의식,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를 지금 사실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도 역시 이러한 강한 목적 의식과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딜라이트 김정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PXD라는 IT 제품 기획을 위주로 하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송영일입니다. 아까 발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특히 기업 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다 듣다 보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펀딩이나 뭐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정부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참여할 수 있을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이 약간 40명 정도의 디자인 작은 에이전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실질적인 문. 네,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성원이 있으시다니. 일단은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우주고요. WOOZOO 하고 골뱅이 하시고 프로젝트 OK co.kr이고요. 글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웹사이트도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 페이스북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회공헌의 대다수 90% 이상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거의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 참여시킬 수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숙소라고 하죠. 뭐 여러 중소기업들이지만 직원들의 숙소를 법인세 감면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숙소를 위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왜냐면 보증금은 돌려드리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3천에 60에 빌렸습니다. 보증금 3천에 60만 원에 17평짜리를 빌렸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바꾸는 비용은 집당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한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나 오픈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좀 여윳돈이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저기 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김정은 딜라이트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LH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전세임대 전세 자금 대출 그걸 지원받아서 집에 살고 있는 학생이고요. 제가 집을 구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은 있는데 학생들이 다들 좋은 집을 찾아서 떠나지 안 좋은 집이나 반지하 뭐 이런 집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전세집이 많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우주라는 집이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대학생 전세자금 대출과 어떤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대학생들은 요즘 아무래도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니까 슬럼화된 지역에 살기가 조금 겁이 나는 것도 현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 그 슬럼화된 지역에 집을 지었을 때 그 수요가 얼마큼 생길지 그 수요의 그 규모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슬럼화된 지역을 우주로서 이렇게 개발시킴으로써 슬럼화된 지역이 개선되는 데까지 어떤 기간이 얼마큼의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을 대학생들한테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1억당 1명 정도. 지금 금액이 얼마를 받으셨죠? 7천만 원에 1명 정도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만 원에 4명입니다. 결국에는 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단순한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같은 비용으로 1명이나 8명이나의 차이. 첫 번째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LH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기존에 뭐 두꺼비 하우징이라고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 정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화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부족하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경쟁자는 오피스텔, 고시원, 자취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저희의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주거 공간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온 친구들이 같이 함께 어떤 공동 작업이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시간을 공유하면서 그 기성세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히 집을 사는 어떤 뭐 성파구에 들어가서 성파구에 사는 게 아니라 성파구 옆집 사시는 할머니가 어떻게 사시는지, 동네 사람은 누군지, 어떻게 자기가 지역 이 마을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저희가 이런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면 쉐어하우스라는 시장은 지금 도쿄에만 하면 2008년 기준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곧 생길 시장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들어오는 이제 팔로워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냐는 바로 이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단순히 우주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우주인이 되고 싶다를 이제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슬럼화된 지역에 대학생이 들어가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증금 없이 서울 시내에서 25만 원이나 3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은 정말 허름한 집 반지 하나 혹은 이제 물 새는 집 같은데, 저희가 아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기기상 문제상 못 보여드렸지만, 흔히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카페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카페 분위기 정도의 퀄리티를 저희가 지금 다 600만 원 안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비용 구조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만 보더라도 대학생들이 살고 싶은 집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슬럼화된 지역은 단순히 지금 남산의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집은 저희가 하나를 만든다고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은 서울시의 협조,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나 이거는 니콜라스한테 꼭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박원순 시장님 만나시면 꼭 저희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협조가 없으면 그 슬럼화된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필요하고, 여기가 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었죠? 제가 질문을 까먹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수요 기간은 저희가 지금 아쉽게도 집당 최대 4명 혹은 3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만 명의 커버리지 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000명 아니니까 13,000명, 13만 명이면 1,300명이죠. 그러면은 집은 적어도 한 200개, 30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5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아까 니콜라스가 말했듯이 이거를 빨리빨리로 하면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이건 단순히 집을 공급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가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대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만큼 저희가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